반갑습니다. 오늘은 남북 통일이 필요한 까닭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3쪽에서 106쪽입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요. 어부로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으로부터 확인 문서를 받은 사람의 성함은 무엇이죠? 안용복 씨죠. 그리고 주민등록을 옮긴 최초의 독도 주민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최종덕 씨입니다. 오늘 공부할 문제입니다. 남북이 계속 분단이 되어 있다면 어떨지, 또 두 번째, 남북이 통일이 된다면 어떨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이 계속 분단이 되어 있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계속 분단 상태면 어떻게 될까요? 했어요. 자, 올해 설도 임진각에서 합동 차례, 기약 없는 소식에 북녘 땅만 바라봐 그랬죠. 지금 이상 가족들은 영영 가족들은 못 만나죠. 그렇게 세월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가족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북에 있는 또는 남한에 있는 가족들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이상 가족들의 슬픔이 크죠. 그리고 또 낮과 밤을 가리지 않은 휴전선의 경계인데요. 이 지금 군인들이 밤늦게 추운 겨울에 지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인들이 계속 고생하셔야 되고요. 또 분단 상태라면 또 전쟁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을까봐 북한이 뭐 침략을 해오거나 이런 식의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 있죠. 또 분단 상태면 국방비로 쓰이는 비용이 너무 많게 되죠. 그러니까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국방비를 항상 넉넉하게 놔둬야 하고, 그리고 국방비 예산이 지금 세계 10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으로 나가는 국방비가 너무 많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어요. 또 이렇게 같은 한복의 어떤 같은 조선의 민족의 문화라도 이렇게 말이 다를 수 있고 이렇게 언어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문화가 이렇게 점점 달라지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복이라고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조선옷이라고 하죠. 이렇게 문화가 점점 멀어진다는 점. 남한과 북한이 계속 분단 상태면 역시 통일은 해야겠구나. 뭐 국방비라든지 달라지는 문화라든지 이상가족 문제라든지 또 애쓰고 있는 군인들을 생각하면 통일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좋은 거면 진작에 했지 왜 안 했겠냐 라고 말할 수 있죠. 통일은 공짜로 되냐? 통일도 돈이 들어. 통일도 예산이 들죠. 통일하면 우리가 북한을 먹여 살려야 한대. 자, 남북한의 경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왜 우리가 먹여 살려야 할까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1646조 209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국은행 기준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그런데 북한은 36조 3,730만 원이죠. 그 다음에 국민 한 명당도 3,212만 원을 1년간 번다면 북한은 1년간 146만 원밖에 못 벌어요. 한 명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을 먹여 살려야겠죠. 그런가? 그런데 북한을 먹여 살리기는 좀 싫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돈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남북이 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이유는 어떤 모습일까요?
통일 비용은 10년간 약 800조나 소요됩니다. 1년 통일 비용 개인 부담률은 약 160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1년에 160만 원이면 12달로 나누면 국민 한 명이 한 달에 40몇만 원 정도를 통일 비용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니 왜 우리가 우리 돈 내고 북한한테 돈 주고 통일해야 해?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1년간 2017년 기준으로 남한의 국방 예산이 약 40조 정도 들어요. 그 다음에 북한의 국방 예산도 약 10조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총 1년간 드는 비용이 50조예요. 50조. 그러면은 10년간 한 500조 정도로 국방 예산으로 들겠죠. 그렇죠? 그런데 통일 비용은 800조가 소요돼요. 그러면 우리가 국방 예산만 아껴도 한 반 이상은 통일 비용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통일해도 800조 들지만 국방 예산만 10년간 줄여도 500조 정도는 아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300조 정도만 좀 우리가 충당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이득이 있어요. 통일을 했을 때 남북 주요 광물 잠재 가치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라고 선생님이 1학기 때부터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북한은 좀 달라요. 우리는 금속은 9조 얼마 정도, 북한은 500조, 비금속도 이 정도, 주요 광물 가치가 석탄도 이 정도. 합계 우리보다 몇십 배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은 주요 광물 잠재 가치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원을 거의 다 수입해서 쓰죠. 그런데 북한의 자원을 우리가 쓸 수 있다면 또 많은 돈을 아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정도 아까 국방비 10년간 500조와 주요 광물 잠재 가치를 비교했을 때 한 300조쯤 돼요. 차이가. 그러면 통일 비용 800조가 거진 어떻게 돼요? 다 충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륙 횡단철도의 가치도 굉장히 커요.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선생님이 그때 열차로 우리 부산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다 했어요? 유럽까지 가능하다 했죠. 우리가 모스크바는 유럽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톡을 지나서 철도 운송을 하면 14일. 여행도 다닐 수 있지만 뭐도 운반할 수 있어요. 철도를 이용해서 물건도 운반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양 운송은 30일이나 걸려요. 우리가 모스크바까지 해양 운송을 하면 부산에서 30일 동안 배를 타고 가야 할 걸 철도가 생긴다면은 14일 거의 반으로 줄죠. 반으로 줄여서 모스크바로 운송할 수 있으니까 운송 비용을 굉장히 많이 아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어요. 남한의 국방비 한 10년간 400조, 북한의 국방비 10년간 100조 정도가 통일 한국의 국방비 플러스 남는 비용. 그러니까 국방비가 줄어서 남는 비용을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어요. 국방비 말고도 뭐 철도 운송비 또는 광물의 잠재 가치, 자원의 잠재 가치까지 따진다면 우리가 통일 한국의 국방비와 남는 비용은 어디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쓸 수 있어서 처음에는 좀 우리가 버겁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죠.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남한의 높은 기술력을 이용하면 경쟁력 있는 상품도 만들 수 있습니다. 북한의 철광석이 매장량이 많다 했죠. 그 다음에 남한의 기술력이 합쳐지면 값싸고 질 좋은 철강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철광석을 거의 호주나 어떤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철광석을 바로 사용해서 우리의 높은 철강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철강 제품도 만들 수 있고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죠.
또 철도를 이용해서 외국과 더욱 활발하게 교류할 수도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요. 그럼 이 관광산업도 발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통일을 하면 좋을지 다른 통일 선배 국가들의 사례를 보고 여러분들 한번 배워보아요. 세 가지 나라를 보여주겠습니다. 첫 번째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의 사례를 보면요.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던 베트남은 남북 사이에 치열한 전쟁을 거쳐서 1976년에 통일을 공식 선언했어요. 그러나 베트남은 통일 후에도 5년 동안 캄보디아 중국과 전쟁을 계속해서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고 시설들이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남북이 같은 민족이 싸워서 겨우 통일을 했는데 또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계속 치러야 했기 때문에 베트남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희생이 많이 따르는 사례죠. 다음은 예멘의 사례입니다.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북예멘과 남예멘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통일 협상을 거쳐서 1990년에 통일을 공식 선언하게 되죠. 자, 북예멘에서 통일할까? 뭐 준비는 안 되었어요.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남예멘과 통일을 했는데요. 남북 통합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땠어요? 준비되지 않고 통일을 해서 경제 상황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그러자 이게 나라끼리 또 싸움이 일어났어요. 내전. 나라 안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걸 내전이라고 하거든요. 내전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 남예멘에서 북예멘이 좀 더 잘 살았대요. 그래서 남예멘에서 북예멘아, 이제 통일했으니까 우리 잘 살게 좀 도와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북예멘에서 내가 왜? 남예멘에서 원래 나 통일 반대였음. 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예멘 싫다. 이렇게 된 거예요. 통일 괜히 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막 전쟁을 다시 벌였죠. 사실 좋은 상황의 통일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독일의 사례입니다.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었던 독일은요. 경제력이 앞선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형식. 그러니까 서독이 훨씬 경제적으로 잘 살았어요. 그래서 1990년 통일을 공식 선언했는데요. 동서독은 통일 이전에도 비교적 활발히 교류하고 협력했고요. 사이좋게 지냈다고 합니다. 장벽만 있었지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고 해요. 근데 독일은 통일 이후 전 국토를 골고루 발전시키고 이웃 나라들과 함께 평화롭게 잘 살려고 노력해서 결국은 처음에는 좀 힘든 과정은 있었지만 유럽의 중심 국가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극복한 상황이에요. 아주 잘 살고 있는 사례고요. 우리가 배워야 될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통일을 하면 좋을지 각 나라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베트남은 어떻게 됐다 했어요? 무력으로 통일을 했고 통일 이후에도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치렀다고 했죠. 예멘은 대체로 통일은 평화롭게 했으나 통일하고 나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 같은 걸로 내전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롭게 통일했고 주변 국가들과 함께 잘 살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아주 훌륭한 통일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통일을 한다면 어떻게 통일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독일처럼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조금 더 잘 사는 남한이 북한을 도와주는 형식으로 통일을 해야겠죠. 과제 안내합니다. 노트 필기해 오시고요. 생각이 필요한 질문과 답 2개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북 통일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